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그 과정 중심의 평가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시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정책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라 뭐 이런 이제 방향들이 많이 적이졌어요. 앞에서 말한 이제 역량을 평가라든지 뭐 역방향 어떤 뭐 설계해라 평가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번 세션에서는 그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계나 뭐 어떤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다룰 생각입니다. 음, 여기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 그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예, 그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사학습 과정에서 교사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뭐 내포된 개념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것이 뭐 독립된 개념보다는 굉장히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이제 좀 결과 중심의 평가와 대비된다. 이렇게 어떤 방점을 찍을 수 있겠죠. 예, 어떤 프로덕트 중심의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평가다. 과거에 우리가 결과 중심의 평가를 많이 했다면은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 포커스를 이제 과정에 좀 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이것은 뭡니까? 평가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라는 얘기겠죠. 목표, 내용,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게 평가라는 것들은 이제 디자인해야 됩니다. 수업도 설계를 해듯이 그렇게 어떤 시행 계획, 도구 개발 계획, 뭐 평가 내용, 방법, 검사 결과 이렇게 일련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할 때 학습 과정에 좀 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개념 중에 비형식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인포멀한 어떤 검사. 그래서 인포멀 액세스먼트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런 것도 초점이 됩니다. 학생의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뭔가 우리가 학생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을 선발해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제 좀 부지런한 학생이 좀 이렇게 부지런한 학생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일반 학생은 좀 더 심화되고 이렇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강조해라. 그 다음에 평가도 학생을 선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어떤 변화, 이게 변화란 말이 이제 발전과 발달을 뜻하겠죠. 발달적 교육관. 그래서 발달시켜 보는데 평가를 함으로써 뭔가 학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또 학생이 성장하도록 하고 이런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각도로란 말은 이제 다양한 평가 방법, 어떤 획일적인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그 방법을 쓰라. 그리고 이 자료란 말이 뭐겠습니까? 학생이 산출한 자료도 되고 교사가 관찰한 자료도 되고 이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입한 자료도 될 수 있고 이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수집한다라는 것이 내가 누차 설명하지만 이 수집에 끝나면 검사인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 뭐 제지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이것도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의사결정이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좀 이렇게 써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들이 이제
평가 현상을 뭐 개선하려는 이제 정부의 그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많이 사실 논의했었는데 교육의 실제 분야에서 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강하게 좀 적용해 보라라는 요구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가정중심 평가는 이제 어떤 개념이 합의되어 있느냐, 학생 수업 과정에 이제 평가한다든지 또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하나의 그 활용해야 된다든지 또 학생의 향상도 같은데 이제 향상시키고 하고 변화의 어떤 목적으로 쓰라든지 성장 중심으로 또그 교육과정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타당성, 성취 기준을 잘 추적하라라든지 이렇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피드백,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결과 전달, 해석, 상담, 제지도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보라 이런 뜻으로 이 어떤 과정중심 평가의 어떤 정책적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다른 연구자들이 또 이런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은 이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이나 뭐 연구기관의 정의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앞에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추출했네요. 그래서 내용은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성취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이제 핵심 역량 내지는 역량을 강조했으니까 아마 역량과 연계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내용의 문제겠죠. 뭘 평가할 것인가 측면에서 성취 기준이고 2015 성취 기준이 핵심 역량으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내용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업과 평가를 쪼개 가지고 수업 따로 평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수업에서 이것을 좀 해와라.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정합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평가가 인포멀하게 바로 수업과 어떤 동시에 진행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연계성을 높여서 해야 어떤 그 효율적이 되고 또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계를 강화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료 수집의 1차적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학생의 변화와 성장. 즉 개별 학생에 대한 변화와 성장이겠죠. 다른 말로 여러 학생들 사이에 뭐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어떤 비교, 누가 잘한다든지 마치 대표 선수를 뽑듯이 혹은 선발, 어떤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또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그 자체로 발달적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 뭐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사가 알면 그걸로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누구에게? 학생에게 혹은 뭐 학부모에게 이렇게 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검사하고 그냥 교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드백하고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강점이라든지 약점이 윅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스트롱 포인트, 윅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해달라라든지 또 이런 것을 더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든지 어떤 책을 읽고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되겠죠. 학생의 어떤 성장이 즉 변화가 이것은 뭡니까? 교사 효과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가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내보라 이런 얘기. 정부가 오죽답답했으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그 문서, 특히 총론의 평가 항목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세분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저거요.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앞에서 말한 그 위긴스와 맥타이 간의 역방향 설계 이런 것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할 기회,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주고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되지 않는 즉 그 평가 내용과 교사학습 내용 이거 교사학습이라고 보고 티칭 러닝이라고 보고 액세스먼트 이게 가르치지 않은 걸 평가하게 되면 이 정합성이 깨져서 따로따로 놀아서 평가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학교 무용론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고 이게 정합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나눠서 설명했지만은 그 개념하는 바를 좀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션은 이제 그 2015 교육과정에서 요구한 평가의 방향 중에 과정중심 평가였는데 그 과정중심 평가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제 평가의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또 왜 그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평가에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평가를 실행하고 하는 것들이 권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은 또 대면 강의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같이 공부하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